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또 다양한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을 더 명확하게 다져주시기 바래요. 자,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확률이 뭔지를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을 어떻게 편리하게 좀 더 계산할 수 있나 이런 계산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도 경우의 수가 뭔지 배운 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요. 비슷합니다. 자, 봅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그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둘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의 법칙하고 똑같죠?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도 더하면 되고 경우의 수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하는 거였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은 시간적으로 동시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A가 일어나면 B는 절대 안 일어나고요. B가 일어나면 A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기차를 탈 확률과 버스를 탈 확률, 비행기 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차 또는 버스 탈 확률은 뭐냐?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2라는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동시에 버스에 있다든지, 버스에 탔는데 동시에 기차에 있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기차가 일어나면 버스의 사건은 안 일어나고요. 버스 사건이 일어나면 기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 같은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7개, 빨간 구슬 8개, 총 20개의 구슬이 있네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20개 중에 5개고요. 검은 구슬은 20분의 7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둘을 더해서 20분의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이 뭐 3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얘네들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곱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도 바지랑 티셔츠를 코디하는 경우의 수를 때는 곱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확률이 3분의 1이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뭐 맛있는 걸 사 먹을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중간에서 맛있는 걸 먹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냐?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9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동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라 둘 다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A, B를 동시에 던지면 A 휙 던지고 동시에 B를 휙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A 던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B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주사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A 주사위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또 A 주사위 한번 또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동시에 던진다는 말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하도 많아서 계속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A 주사위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B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 그쵸? 그런데 A 주사위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1, 2, 3, 4, 5, 6 중에서 2, 4, 5, 6 나오고 B 주사위 눈은 뭡니까? 6의 약수 1, 2, 3, 6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36분에 하나, 둘, 셋, 넷, 12가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우의 수로 세지 말고 계산식으로 해볼게요. A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요.
B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요. 6개 중 4개니까 6분의 4, 3분의 2입니다. 근데 동시에 일어날 거니까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 직접 센 거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것보다 직접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이야기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흰 공 5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A 주머니에는 빨간 공 3개, 흰 공 5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빨간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꺼낸대요. 근데 둘 다 서로 같은 색일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구해야 되는지 경우부터 따져봐야 돼요. 대뜸 계산부터 하지 말고. 둘 다 같은 색이다. 그러면 둘 다 흰이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빨빨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각각 구해봐야 돼요. 흰이 나올 확률, 여기 A 주머니에서 흰 확률은 8분의 5, B 주머니에서 흰 확률은 6분의 2. 그래서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3분의 1이니까 83, 24분의 5가 되고요. 빨빨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고 얘는 6분의 4죠. 그래서 곱하면 되는데 자, 약분 나고 여기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4분의 1이네요. 즉 24분의 6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둘 다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흰이 나왔는데 동시에 빨빨이 나왔어. 이거 뭔 소리야?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 법칙이죠. 더하면 됩니다. 24분의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이네요.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연속해서 뽑는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번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꺼낸 거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처음 것을 뽑고 다시 뽑을 때는 처음에 뽑을 확률과 다음에 뽑을 확률이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당첨 제비를 뽑을 거야. 처음에 어떤 A가 제비를 뽑았어요. 꽝이 됐든 아니면 당첨이 됐든 간에 다음에 또 뽑았을 때 당첨이 될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꽝이 나왔으면 다음에 확률이 올라갈 거고 여기서 당첨이 됐으면 다음에 또 당첨이 될 확률은 낮아지겠죠.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연속해서 같이 일어나면은 경우의 수를 센다든지 할 때는 곱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머니에서 모양과 크기 같은 흰 바둑돌 10개, 검은 바둑돌 6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연속해서 두 개의 바둑돌을 꺼낼 거래요. 두 개 모두 검은색일 바둑돌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 첫 번째 바둑돌을 뽑을 때, 16개 중에서 검은 바둑돌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6이고요. 그쵸? 약분해서 5분의 3. 그리고 나서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었어요. 두 번째 꺼낼 때 또 검은색 뽑을 확률은 똑같이 5분의 3이겠죠. 둘 다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니까 25분의 9가 될 거고요. 다음은요. 첫 번째 꺼낸 바둑돌 다시 안 넣어요. 첫 번째 검은 돌을 딱 꺼냈어요. 지금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흰 바둑돌이 10개고 검은 바둑돌 16개면 전체가 16이네요. 16. 그쵸? 어, 전체 경우의 수가 16인데 지금 바둑돌이 다 10개라고 잘못 계산했어요. 자, 16분의 6, 그래서 여기도 8분의 3, 여기도 16분의 6, 그래서 8분의 3 곱해서 64분의 9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꺼낸 바둑돌 다시 안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뽑을 확률은 똑같겠죠. 16개 중 6개. 그런데 검은 돌을 뽑았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다음에 또 뽑으려 그러면 이제 검은 바둑돌 하나 줄었잖아요. 검은 바둑돌이 5개가 됐잖아요. 그럼 전체 바둑돌도 1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이 그중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뽑을 확률은 15분의 5, 즉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달아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약분되고 약분돼서 8분의 1입니다. 이게 64분의 8이니까 확률은 조금 어떻습니까? 떨어졌죠. 당연하죠. 다시 검은 돌 꺼내서 내가 들고 있으니까 다시 뽑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자, 보형에서 확률은 넓이 갖고 합니다. 즉, 전체 넓이 분해서 어떤 사건의 해당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다트를 던졌을 때 뭐 맞힐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넓이 갖고 구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쏘았을 때 맞힌 부분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전체는 10개죠. 그 중에 3의 배수 3, 6, 9, 8의 배수 8. 이거밖에 없죠. 그럼 전체 중에서 6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말하면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에서 10분의 4가 됩니다.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넓이 갖고 하면 됩니다. 명중률이 2분의 1, 3분의 2인 A, B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관역에 화살을 쏘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관역을 맞출 확률. 우리 경우의 수 셀 때도 적어도 나왔어요. 그쵸?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사건을 생각해라. 근데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A, B가 있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을 맞춘다면 A는 맞추고 B는 못 맞힐 수도 있고요. A가 못 맞췄는데 B가 맞출 수도 있고 A도 맞추고 B도 맞출 수 있죠. 원칙대로 하자면 얘네 확률을 각각 3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나와요. 근데 우리 이거를 반대 사건으로 하면 좀 편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적어도 한 사람은 관역을 맞히는 사건의 반대는요. 둘 다 못 맞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A가 못 맞출 확률 2분의 1, B가 못 맞출 확률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둘 다 못 맞춰야 되니까 연속해서 못 맞히니까 곱하면 6분의 1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은 관역에 맞출 확률은 1에서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뺀 6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만 더 돌려서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긴장하고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학년 2학기 마지막 개념 강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